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대 MCU는 여러 기능 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칩 간의 정보 교환은 어떻게 할까요? 네, 칩과 칩 사이 비교적 짧은 와이어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 직렬 통신 중에서 I2C와 SPI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히 I2C에 집중을 하여서 칩과 칩 사이 직렬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발표자 오고은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를 설명드리면 리드랑 라이트가 가능한 I2C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또 마이크로 블레이즈와 악시4 버스에 연결한 다음에 보드와 보드 간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시놉시스 VCS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I2C란 짧은 거리 칩과 칩 사이에 짧은 거리 직렬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인데요. SCL과 SDA 이렇게 딱 두 개의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SCL은 마스터가 생성하는 클록, 또 SDA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의 마스터와 여러 슬레이브가 통신이 가능하고 각 슬레이브가 고유한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2C는 이 SCL과 SDA가 브로드캐스팅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 슬레이브의 고유한 주소를 통해 특정 슬레이브를 지목하여 이렇게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칩과 칩 사이 정보라는 것이 리드와 라이트라는 것인데요. MCU 입장에서는 센서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리드이고 센서 입장에서는 MCU가 보낸 값을 가져오는 것이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I2C 통신 프로토콜에서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스타트, 이제 통신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이고 스탑은 통신을 종료하는 것이고 리드는 슬레이버가 마스터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SCL과 SDA가 타이밍적으로 뭔가 로우와 하이가 되는 이런 순간들을 판별을 해서 이렇게 스타트가 되었는지, 또 이제 데이터는 어떤 것을 보냈는지, 또 이제 통신을 계속 할 것인지, 뭐 아니면 통신을 하지 않는다는지 이런 것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스타트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제 통신을 하고자 하는 슬레이브의 고유한 어드레스를 보내게 되고 그 LSB가 0이면 라이트인 것이고요. 그렇게 슬레이브가 어드레스를 받았다면 에크를 보내서 받았음을 알리고 또 마스터는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송신하게 됩니다. 네, 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어드레스를 보냈을 때만 슬레이브가 마스터에게 에크를 보내고요. 나머지는 이제 마스터가 데이터를 받으면 슬레이브에게 에크를 보내고 또 그만 받고 싶다면 네크를 보내서 네, 리드를 종료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다큐먼트 데이터 씬만 보고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I2C 기반의 IP를 만드는 것을 설계 목표로 삼았고요. 스피드 모드는 스탠다드 모드로 설정을 하여서 마스터와 슬레이브에게 100kHz 주기의 클럭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완성된 IP를 가지고 C 언어를 통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키매틱은 이와 같고요. 마이크로 블레이즈 이제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IP를 가져와서 또 악시4 라이트 인터페이스 연결하고 이제 만든 I2C 마스터와 이제 악시4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그 하나의 보드에 이거를 이제 비트 스트림을 로드하고 이제 슬레이브 모듈도 따로 이제 슬레이브 모듈을 그 비트 스트림을 다운로드해서 둘 간에 이제 SCL과 SDA를 물리적인 와이어로 연결을 함으로써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머신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스테이트가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에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SCL이
100kHz 주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단계를 뭔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홀드 같은 경우는 홀드 상태에서 어떤 이 스타트 스탑 I2C 이네이블의 조합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데이터로 갈지 아니면은 스탑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스타트 이제 이런 신호를 받으면 이제 자기의 고유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에서 이제 이러한 시그널을 받으면 스탑으로 갔다가 아이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로직 애널라이저를 통해서도 저희는 이제 슬레이브 고유 어드레스를 101010로 정했는데 이렇게 어드레스도 잘 들어갔고 에크도 잘 받았고요. 또 이렇게 1을 라이트 했을 때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 스탑도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드 모드를 설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리드 모드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드 모드를 추가하려고 보니까 현재 설계된 FSM이 스테이트가 너무 많아서 디버깅을 할 때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어떻게 줄여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I2C 마스터 내부에 SCL을 생성하는 클록 제너레이터를 구현하고 또한 그 클록 제너레이터는 이제 이네이블이 인가가 되어서 이네이블이 인가가 되면은 그 100kHz 주기의 클록이 생성이 되고 이네이블이 인가가 되지 않는다면 클록이 비생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홀드, 스타트, 스탑과 같은 뭔가 그 주기적인 클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이전처럼 상태 분배를 통해서 SCL이 정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다 날아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스터 내부에 클록 제너레이터가 있고 여기서 SCL을 이제 정의하는 그런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고 또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SCL을 슬레이브에 공급하게 됩니다. 네, 또 SDA 로직을 추가해서 리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이네이블을 통해서 슬레이브를 통해 이제 SDA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바이티스를 통해서 C 언어 프로그래밍하고 로드한 결과인데요. 여기가 슬레이브이고 이렇게 이건 리셋 버튼인데 리셋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 슬레이브의 라이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리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한 값을 바로 리드하는 것을 FND에 띄움으로써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연속 송수신도 가능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속 송수신 모드 추가 시 고려할 점이 이제 에크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라이트 모드와 리드 모드가 다른 것이 리드 모드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제 마스터가 그만 받고 싶으면 네크를 보내고 계속 받고 싶다면 에크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이제 좀 고려를 해야 했는데 그래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리드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C 하나에서 이제 넘겨주는 프로그램의 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마스터는 그때 이제 리드를 다 1바이트를 다 리드를 하고 나서 리드홀드 스테이트에서 리드를 계속 하라고 시그널이 오면은 리드 에크에 가서 에크를 0, 그러니까 SDA를 한 클록 동안 0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드 스테이트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크로 가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시그널 조합이 아닐 때 네크로 가게 되고 슬레이브는 여기서 네크를 수신을 받았으니 스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ASM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를 이제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1바이트를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마스터에게 에크를 보내게 되면 그 에크를 받았다면 바로 홀드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딱히 고려할 게 없는 것이 홀드로 갔을 때 이제 이 신호들의 조합에 따라서 스탑으로 갈지 아니면 라이트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에크라는 것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에크를 주면서 전송을 그만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계속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SCL이랑 SDA 두 가지 선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탑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데이터 상태에 있을 때 SCL과 SDA, 그러니까 SCL이 하일 때 SDA가 라이징 하면 이제 스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 스테이트에서 이것을 감지하게 해서 바로 이렇게 퇴출구를, 스탑으로 갈 수 있는 퇴출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2C 슬레이브 모듈을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FND 모듈에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어떤 슬레이브 값에 어떤 값이 저장됐는지를 FN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제 I2C 마스터 인터페이스 레지스터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여기 레지스터에 값을 저장을 해서 읽은 값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슬레이브에는 23, 그 다음 두 번째 44, 세 번째는 121, 네 번째는 37을 먼저 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서 리드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스위치로 확인해 봤을 때 읽기와 쓰기가 모두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트러블 슈팅으로는 처음에 슬레이브 주소에 접근을 하고 라이트를 한 후 리드를 하였는데 로직 애널라이저에서는 내가 쓴 값이 아닌 이상한 값이 0xFF가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니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어드레스를 LSB가 1로 만들어야 할 리드인데 라이트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분에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두 SDA가 unenable 되었을 때는 이 SDA와 SCL이 풀업되어 있어서 SDA가 항상 로직 하이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고찰로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설계도만 보고 완전히 바텀부터 탑까지 설계한 경험이 거의 처음이라서 막막했지만 뭔가 계속 설계에 성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능 확장에 욕심이 생겨서 주어진 시간을 설계 극한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뭐 계속 성공하다 보니까 리드도 해야지 하고 리드도 성공하니까 연속 송출신도 한번 해보자 이런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바텀부터 탑까지의 설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확장해 가면서 초기 설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뭔가 유연하게 적응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변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보다 시스템적인 시야에서 회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고 자율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